나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기차 타고 어디로 가면 좋을까? 블랙 캐년에서 안찬 마나오 소다를 시켰습니다. 뭐 음식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음식이 남은 게 없대요. 여기가 기차역에 있는 거라 그런지 사람도 없고 되게 썰렁하네. 요즘 반한 감정이 많냐고 태국에서 그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시던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우리가 태국에 꼭 와야 하는 이유, 그리고 오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제 주관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댓글로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반항 감정 때문에 태국을 못 가겠다, 뭐 어떻게 하냐, 막 그런 말씀들이 좀 있으셔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가 태국에 꼭 와야 하는 이유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류, 까세 까울리라고 하죠. 까세 하면 흐름, 까울리 하면 한국이니까 이제 한류 이런 뜻인데, 단군 이래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일 높은 시기가 바로 2024년 지금이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K컬처가 휩쓸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 200개국 중에서도 동남아시아가 유독 그 한류가 강하고, 그 동남아시아의 중심이 저는 태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 태국에 있는 대학교로 유학을 올 때 면접을 보거든요. 그 면접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태국인 교수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한국인인데 너의 한국의 한류, 그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면접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뭐 형식적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 한류라는 게 태국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은 한태 관계는 더욱더 이제 우호적이게 될 것이고, 양국 간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듯이 정말 태국 내에서 한류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진짜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태국 영화 중에 꼰문호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영어로 헬로우 스트레인저라는 제목이었는데, 이 태국인 남녀가 한국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만나서 사랑을 꽃피우는 그런 스토리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배경이 우리나라였어요. 그때 그 영화가 엄청 히트를 치면서 정말 많은 태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여행을 왔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송중기, 송혜교가 나오던. 제가 그때 학생 시절이었는데, 그때 어떤 수업의 교수가 저한테 그래요. 우리 프라이웃 총리가, 당시 태국 총리가 이 태양의 후예를 우리 모두들에게 보라고 했다. 그때 그런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이 태양의 후예를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희생정신, 애국심, 도덕 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하면서 태국 국민들한테 태양의 후예 시청 장려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서 너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 한류라는 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는 게 아니라 저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태국의 10대, 20대들이 우리 한류를 태국에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거지, 그 윗세대가 우리 한류를 퍼뜨리진 않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K-팝이나 K-드라마로 유행을 시작을 했다가 이제 뭐 K-푸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패션, 그리고 뭐 게임까지도 이렇게 점점점 확장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이랬죠. 10대 태국인들이 부모한테 엄마 나 한국어 공부할래 그러면은 야 중국어 일본어 놔두고 무슨 한국어야 라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태국 대입 수능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가 채택이 된 이후로 지금 한국어 선택 순위가 2등이라고 합니다. 중국어에 이어서.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났다 그래요. 일본어를 제치고 심지어. 그리고 태국 내에서 180개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태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1등이래요, 이 숫자가. 거기다가 최근에 파니팍 선수 아세요? 태권도 선수. 올림픽에서 태권도 금메달 2연패 했죠. 저번 올림픽에 이어 이번 파리 올림픽까지. 근데 감독이 한국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미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그만큼 제가 느끼기에 이 한류라는 거는 태국 내에서 지금 그 위상이 진짜 치솟고 치솟아서 이제 우주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기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도 그래 왔지만 아직도 한국인 프리미엄은 존재하고, 저는 그게 점점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태국을 오시면은 그 한류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첫 번째 이유로 이렇게 한류를 꼽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가 다양성이라고 꼽았어요. 태국어로 팜락라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태국을 떠올리시면 태국? 요 이미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태국이 아시겠지만 우리 남한 땅의 5배입니다, 면적이.
굉장히 커요. 태국이 또 남북으로 굉장히 긴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도시, 다양한 자연환경, 다양한 음식,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하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한 번 태국을 와서는 이 태국을 잘 알 수는 없고요. 뭐 예를 들면은 천사의 도시 방콕, 세계적인 유흥가 파타야, 북방의 장미 치앙마이, 남부의 보석 푸켓만 있나요? 끄라비도 있고, 그리고 더 아래 뭐 핫야이라는 도시도 있고, 요즘 엄청 뜨고 있는 이산 지역의 우돈타니, 우몬 라차타니, 그리고 넝카이, 묵다한, 문간,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인 후아힌까지, 각 도시를 갈 때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고요. 환경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파타야를 갔다가 후아힌을 가면 여기가 같은 바닷가이긴 한데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고, 방콕에 갔다가 치앙마이를 가면요 또 여기가 같은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태국을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 뭐 태국을 10번, 20번, 30번 오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전 세계는 200개국이 넘는데 맨날 태국만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도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어쨌든 그러한 다양성이 존재하는 나라가 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을 우리가 꼭 와야 된다. 여러 번. 예, 그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목이 너무 마르네. 한 모금도 아직 못 마셨어요. 시원하다. 자, 세 번째가 나이. 태국어로 아이오라고 하죠. 혹시 태국에서 나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덱. 태국 사람들이 나덱 막 이런 말 종종 하거든요. 나덱 하면은 동안이다 라는 뜻이에요. 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좀 어리게 보는 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태국 사람들에 비해서 뭐 피부 관리도 잘 돼 있고, 피부가 일단 또 하얀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태국에 오시면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태국 사람들이 좀 더 어리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적게는 5살에서 많게는 뭐 10살까지도. 뭐 저는 해당이 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제 나이 먹으면서 내가 이제 나이를 이만큼 먹었구나 하지만, 태국에 오면 그래도 젊어지네, 내가 몇 살은 더 젊어 보이게 사람들이 봐주네 그런 맛 때문에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그게 또 태국에 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태국에 오면 안 되는, 오면 절대 안 되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오라오라병. 오라오라병 걸려보셨나요? 저는 제대로 걸려가지고, 저도 여행만 주구장창 오다가 유학을 가자 다 때려치고 유학까지도 오고 직장생활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오라오라병이 초기에는 여행을 왔다 가면 또 가고 싶다, 태국 또 가고 싶다 정도가 되겠지만, 이제 오라오라병이 중기에서 이제 말기로 가게 되면 태국에서 한번 사업을 해볼까? 공부를 해볼까? 취직을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면 태국 여자 만나가지고 그냥 정착을 할까? 이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태국에 와보지 않으신 분은 오라오라병이 왜 걸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태국에 와보기 전까진 그런 나라 뭐하러 가? 불교의 나라? 코끼리의 나라? 동남아를 왜 여행을 가?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가 어릴 때 있었거든요. 태국을 와보기 전에. 근데 태국을 딱 한 번 오고 나서 한 번 4박 5일 패키지 그 한 번에 저는 오라오라병이 확 걸렸습니다. 직방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국에 오면 안 되는 이유는 오라오라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오면 안 된다. 네, 그게 이유고, 두 번째 단점은 시간의 흐름 망각이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망각한다. 즉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서는 워낙 이 삶의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1살, 2살, 3살 먹어가는 게 우리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태국 같은 경우는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나? 라고 문득 정신 차려보면 알게 되는 거죠. 태국에선 이미 많은 분들께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뭐 남자 같은 경우는요 어딜 가도 오빠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나이가 20이건 30이건 40이건 50이건 60이건 혹은 그 이상이건 어딜 가도 오빠 소리를 들어요, 태국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오빠야 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정작 나는 나이를 이만큼 먹었는데, 세월은 이만큼이나 지났는데. 근데 또 아시겠지만 태국이 이 나이 개념이 되게 우리처럼 깍듯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두 살만 많아도 형 동생 하면서 되게 형한테 깍듯이 대우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뭐 태국도 나이 개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좀 모호한 편이거든요, 되게 우리 한국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뭐 태국 사람들이 나이가 좀 많다 그래서 나이가 많네, 늙었네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 오빠 다 좋은데 나이가 좀 많아 라는 말이 있지만 태국엔 그런 이야기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태국은 나이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의 나이, 우리의 세월의 흐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게 말하면 덤으로 인생을 산다라고 볼 수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한량이 되고 내가 나이가 먹었으면 어느 정도 또 이게 돼야 되는데 이뤄놓은 게 정작 이뤄놓은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세월의 흐름을 망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는 단점으로서 말씀드린 건데 또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이 되는 부분도 어찌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태국을 꼭 와야 되는 이유와 오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다른 의견도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기차역에 있으니까 저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네요. 기차를 타고. 저는 언제쯤 떠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어메이징 타이 테이스트라고 써있어요. 대단한 태국의 맛.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저도 태국에서 진짜 역경과 고난들을 겪어가면서 느낀 부분들, 그리고 저의 생각들을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뭐 태국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 정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이 나왔네요. 뷰는 기차역 뷰.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라도 보면서 밥 먹어야지.